코로나 시기 이야기를 하자면 3박 4일 해도 정말 모자랍니다. 2년 반 정도가 이제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제가 아까 온라인 계약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온라인 수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반대하는 뭐 학교 현장이나 이제 여러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딱 반으로 나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육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이런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해외에서 뭐 배워올 것도 없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를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뭐 만약에 몇 달 후면 끝난다 이러면 좀 기다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교육이 멈출 수 있어? 그때 이제 온라인 계약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했던 얘기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는 6.25 전쟁 때도 피난을 가서도 천막을 치고 학교를 세워서 애들을 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잖아요.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하는 그 과정에 만주에 그 허허 벌판에 버림받은 땅에 우리가 이주해서 가서 제일 먼저 세운 게 학교였다. 코로나 이 재난적 상황이라고 어떻게 학교를 멈출 수 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난적 상황에서 교육을 멈출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 때 IT 산업을 계속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하면서 전국에 그래도 고르게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들, 그러니까 그 인프라들이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교적 잘 돼 있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온라인 수업을 시도조차 못했던 것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도시는 그런 게 가능한 지역도 있었지만 너무 격차가 크니까 안 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비교적 골고루 전국에서 골고루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무선망을 확장하는 사업들을 계속했고 이 온라인 기기도 교육복지 사업 중에 하나로 노트북이나 이제 태블릿 PC나 아니면 PC를 가정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게 이게 아직 온라인 수업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되게 걱정되긴 하지만 교육을 멈추지 않으려면 온라인 계약 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의견이 딱 반으로 갈려가지고 그거를 다 듣고 제가 판단하기가 진짜 매우 힘든 과정이었는데 하자고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저의 몫이니까 제가 다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시기도 정하고 시스템도 도입하자고 하고 막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이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때 제가 진짜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가 교육부 장관이면 다냐 와서 수업 한번 해봐라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하라고 2주만 주고서 수업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서 엄청 많이 이제 페북 같은 데다가 댓글을 많이 올리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일 놀란 건 그런 선생님들이 2달이 안 걸렸어요.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과목별로 선생님들 교사 협의체들이 막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을 좀 연배 있는 선생님들께 알려드리고 협업하면서 또 교사로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선생님들은 컨텐츠들을 수업 내용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공유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들었던 정말 깜짝 놀랄 일들이 교과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선생님들끼리 협업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애들한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놀라웠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온라인 계약한다고 하니까 막 다운이 되고 서버가 뭐 문제가 생기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국에 한 500만이 넘는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다 이렇게 동시 접속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부처가 매일 아침마다 이제 그 중대본 회의를 했는데 중앙정부 부처가 이렇게 할 때 온라인으로 다 지역의 단체장들도 같이 회의를 했어요. 매일매일 점검 회의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월 며칠부터 온라인 계약을 한다. 협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디지털 기기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하니까 없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학교마다 태블릿 PC가 부족하다든가 뭐 막. 그래서 통계청에 물어봤더니 작년에 인구조사 갖고 다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직접 사나 이거 인구 총조사할 때. 그 인구 총조사할 때 썼던 태블릿 PC 3만 대를 보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거 달라. 통계청에서 3만 대. 지자체에다 다 공문을 보냈어요. 아마 이천 시장도 그때 그거 받으셨을 거예요. 각 지역의 학교마다 수요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시장님들이 마스크 뭐 그 방역 용품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학교마다. 그래서 지역마다 디지털 기기를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부족했죠. 그래서 안 되는 애들은 이 핸드폰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시작할 때. 근데 디지털 기기 뭐 이런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시스템이 부하가 걸려가지고 작동을 안 해서 막 맨날 언론에 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 민간 최고의 전문가들, 그때 이제 LG CNS의 최고 전문가들이 4명인가가 딱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밤샘 작업하면서 그 시스템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그래서 너무 제가 이제 감사해서 했더니 우리 아이들 일인데요, 교육하는 일인데요, 그러면서 정말 그때 오셔가지고 날밤 새면서 그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책임은 저의 몫이었지만 협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었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저에게는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어쨌든 하자,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뭔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뭔가 교육의 시스템들을 작동하도록 만드는데 각각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시기를 되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실제로 또 그런 사회적 협력과 연대를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그때 뭐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 급식 해야 되는데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다 어디다 이제 물건을 납품해요? 이미 다 계약이 돼 있는데. 그래서 농산물 꾸러미로 해가지고 배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함께 실행을 한 거죠. 아무도 그런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난적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경험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교육을 또 한번 다시 바라보게 되는 기회였지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재난적 상황을 함께 극복한 우리 국민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선생님들의 저력을 저는 다시 깨달은 시기였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온라인 계약을 결정해요. 근데 계약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결정하면 바로 집행을 하거나 뭔가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육감 협의회랑 이렇게 늘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 배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보안이나 이런 게 지켜지지가 잘 않은 것도 있고, 또 언론에서는 바로 우리가 회의에서 어떤 결과를 보도를 해야 되니까 학교 현장에서 올라오는 불만 중에 제일 많은 게, 왜 우리는 학교 정책인데 우리가 먼저 알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냐. 그게 제일 많은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분도 아마 질문에 현장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더 원활했으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최대 교육감님들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은 빨리 좀 알려드려라 학교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언론에 보도가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제가 그 교사들이 이제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요. 전교조부터 시작해서 6개 단체의 대표들이랑 학교 현장의 정책들을 결정할 때 늘 사전에 이제 대표분들을 모셔서 의사를 묻고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가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서로 이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소통하는 노력들을 제 나름대로는 교원단체 대표들하고는 이제 계속 해나갔는데, 이렇게 해도 학교 현장에 내려가기까지는, 학교 현장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그거를 준비하기까지는 우리가 언론에 발표하는 것보다 항상 늦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불가피함도 있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만나는 선생님들도 그때 왜 우리하고 왜 미리미리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전후 사정을, 맥락을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때는 사실은 그게 분초를 다투고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며칠을 기다리면서 학교 현장까지 다 이렇게 내려가서 하기가 사실은 객관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